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해드리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동절기 주파수 10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 7200kHz에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 7200kHz RBS에서 7200kHz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지방으로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 길에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바빠 둘이 지내는 시간이 없으니 바람이라도 쐴 겸 다녀오자고 한 것입니다. 아내는 몸이 힘들어 내키지 않았지만 모처럼 만에 남편과 함께 떠나는 일정이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끝마치고 돌아오던 중 그만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남편 또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후로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 사진도 다 치워버리고 회환 속에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날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약속 안 지킨 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비수 같은 말을 거두시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자신을 용서할 때 당신 곁을 떠난 영혼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이다. 마크 트웨인. 오늘도 찬양 들으며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릴게요.
살리신 주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나 함경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새벽에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함경도 가끔 구름 많고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도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도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도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부터 글피까지 맑은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부터 구름 많은 날씨 지속되다가 글피 오후부터는 한때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나 앞바다 1에서 2.5m 정도 되겠고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나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국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먼저 이 소식을 함께 듣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 소리 등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의 조직 축소를 명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미디어국은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산하에 둔 독립정부기관으로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 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당 국가의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 중 VOA,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그동안 북한 내 실상과 외부 소식을 알려왔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방송이죠. 이것이 잠시 중단된 것인데요. 아마 재정비된 이후에 다시 소식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RBS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BS는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파의 경우는 동절기와 하절기 주파수가 다른데요. 계절에 따라서 음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파수가 바뀔 때가 되었는데 다음 주부터 3월 30일부터 새롭게 될 주파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 7200kHz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께 계속해서 자유와 복음의 소식을 끊이지 않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역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사 강의는 대한민국 역사를 깊이 연구한 저명한 분들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서 사실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역사를 바로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 역시 역사가 매우 좌편향이 되어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들이 역사를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가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3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해드릴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먼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의 역사를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정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전달하고자 만든 근현대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정교과서 문제, 대통령 탄핵, 공산주의 사상을 내포한 헌법 개헌 시도와 차별금지법, 지방분권 개헌 시도, 그리고 부정선거와 코로나 정치 방역이라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게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 마르크스주의 앞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것만이 교회의 안전과 대한민국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은 종종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거론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역사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의 행적을 소개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 근현대사 특강은 자유의 개념조차 없던 구한말부터 해방과 건국 과정, 그리고 6.25 전쟁, 또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전 과정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건국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건국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자양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근현대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근현대사란 현재로부터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19세기 말인 조선 말기를 시작으로 해서 대한제국, 일제식민지, 해방,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과 6.25 전쟁,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틀어 대한민국 근현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근현대사, 또 역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역사란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또한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온 연역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역사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자연계시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먼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에게도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나라에도 정체성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나라에도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태극기 모양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풀네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이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먼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인이 국민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국민인 주인인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법치주의죠. 국민 주권과 법치는 바로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먼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론 개인의 주권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이 개인의 자유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바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법이겠죠. 이 법이 서로를 견제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그것을 바로 법이 감당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잘못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국민 주권과 법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탑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주 다양한 개인의 자유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여행의 자유, 거주를 어디서나 해도 되는 여러 가지 자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옷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은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도 내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모두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겠죠. 그러나 이런 자유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존재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특강 금요일에 2부를 들려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3월 중순인 봄에도 눈이 많이 내린 아침에 아름다운 설경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 눈은 다 녹아 있었고 다시 봄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온도가 매우 낮으니 우리 동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봄과 꽃을 맞이하는 귀한 봄, 우리에게도 자유, 복음, 통일의 봄이 오길 소망합니다. 곧 그렇게 되리라 믿고 희망의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준비됐죠? 1, 2, 1, 2, 3, 4.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